자, 저는 제목을 1인 가구의 삶과 AI로 정했습니다. 예. 1인 가구 문제를 AI로 잘 풀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냥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인 가구의 데피니션을 좀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한 명이 그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생계라는 거는 이제 먹고 자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그 필요한 것들이죠. 생활 단위라는 건 보통 이제 주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말하는 거고요. 이렇습니다. 근데 1인 가구라는 게 꼭 이렇게 뭐 보통 영어 표현으로는 싱글 하우스홀드 뭐 싱글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독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결혼을 했냐 아니냐 이런 거랑 상관없죠. 뭐 독수리 기러기 아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1인 가구죠. 그리고 이게 다인 가구와는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인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초에 이제 30%니까 사실은 세 집에 한 명씩은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1인 가구도 아닌데 혼삼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혼자 영화 보고 밥 먹고 여행 가고 이런 일들 많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지나친 사회적 관계들 혹은 가부장적인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화 기기들이 많이 발전해서 혼자 있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마음의 평화도 많이 옵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집에 계시면서 출근 안 하시지만 뭐 생산성이 그렇게 줄지는 않은 거죠. 근데 한국 사회가 그 기본적으로는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4인 가구를 기본으로 모든 것들이 제공이 돼요. 집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1인 가구화가 될 때 아직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용자 경험 연구를 하니까 이 늘어가는 이제 새로운 그 사용자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신림동에 그 쉐어하우스 1층에 혼자 잘 살기 연구소라고 이제 리빙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 현장에서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것들이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림동이 1인 가구의 성지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1인 가구들이 많고, 그거는 이제 서울대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시 문화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겠죠. 학생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약간 서쪽 지역, 뭐 마곡, 뭐 구로 이쪽에 이제 직장인들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많이 와서 삽니다. 엄청나게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동네입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새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여자분 쫓아와서 이렇게 문 두드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안전 치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해요. 예. 저희 학생들 중에 뭐 그 서울에 다른 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던 친구들이 이제 등하교하려고 오면은 확실히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 동네 씬을 좀 보여드리면 뭐 대략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창문이 있지만 뭔가 스크린으로 가려놓고 이제 시선이 이제 남이 들여다보는 거를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보통 한 층에 뭐 가스 하나 들어가면 될 듯한데 이 방의 개수만큼 엄청나게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들이 공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에어컨도 많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기계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위험하니까 이제 그 지자체에서 뭐 안심 골목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데 어떤 효용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동네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 씬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감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동네는 이게 커뮤니티가 있어서 이런 그 약간 개인주의적인 행동들이 자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워낙에 그런 커먼 센서빌리티가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무단 투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씬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게 인제 원래 원룸으로 돼 있던 건물인데 이걸 쉐어하우스 기숙사 형태로 인제 바꾸고 저희가 인제 1 층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기여는 밤에 불 켜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네를 인제 밝게 하는 거죠. 이게 그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론의 이제 거꾸로의 개념인데 뭔가 이렇게 퍼블릭한 인스티튜션이 들어가고 특히 서울대 인제 일부가 들어갔을 때 이 동네가 안전해지거나 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저희 대학원생들 퇴근도 못 하고 밤에 늦게까지 불 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뭐 본론으로 인제 들어가서 그 어떤 연구를 하는지 좀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1인 가구는 그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인데 어 집에 여유가 많아서 뭐 "나 따로 나가 살 테니까 뭐 엄마 아빠 나 오피스텔 사 줘." 뭐 이런 경우는 사실 이 동네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제일 회사 근처에 제일 싼 집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체의 가사 도구를 그 돈 주고 사고 그다음에 그걸 유지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공간으로 치면은 그 원룸이라는 솔루션이 있지만 그렇게 쾌적하지는 않아요. 지금 쉐어하우스도 여러 가지로 만들어 주고 있는데 과연 어떤 공간적인 솔루션이 인제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좋은지 그 아주 탐색적입니다. 좀 전에 치안 얘기도 했지만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밖에서 비명 소리가 났을 때 동네에 계시는 어떤 어른이 나와서 이걸 뭘 중재하기가 어려워요. 건강. 사람 제가 보니까 사람이 그 서로에 대한 눈치를 보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너무 나태해지면은 움직이기도 있는데 이런 주변적인 커넥션이 없을 때 개인이 개인 컨트롤 디시플리닝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사 먹고 요리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죠.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는 우울감 이런 것들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제 고독감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이 인제 큰 문제죠. 근데 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 저희는 사실 이 랩을 차릴 때 ICT 기술로 뭔가를 하려고 했고 그리고 지금의 ICT 기술은 인공지능이니까 '먼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 중에서 인제 '인지적인 문제들이 뭐냐.'를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인지적인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인제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내 칫솔 찾고 비주얼 서치하고 그다음에 출근 시간 계속 보면서 시간 맞추고 그다음에 문 열고 나가 가지고 내가 타야 될 버스 알아보고 뭐 강의실 번호 찾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지적이고 반복적이고 지리하고 단순한 그 레이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 그것들을 실수 안 하고 한다는 것들이 인제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너무 습관화가 되고 자동화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인지적 문제는 많이 따라다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정보화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지금 가뜩이나 정신없죠. 예. 일들은 파편화가 되고 사람들의 연결 관계는 높아지고 정신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생활까지 챙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들, 일들, 공간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제 여기서 일단 문제를 좀 발견을 했는데 크게 인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공간에 관한 건데요. 여기 들어와 봤더니 생각보다 공용 공간을 사람들이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
내가 거기가 비어 있는지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커먼 스페이스의 어베일러빌리티를 갖다가 좀 미리 포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기존의 커뮤니티랑 굉장히 달라요. 여기는 1인의 연합이고 굉장히 온디맨드로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디맨드 릴레이션십을 빌드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공간에 관한 프로젝트 이름은 마스터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공용 공간의 가용성을 센서, 그다음에 센서들 오토ML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나오는 예측값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행동의 효율화를 벌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프로젝트의 이제 간략한 서머리를 하고 디테일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주자들이 공용 공간 사용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쉐어하우스를 간다는 거는 내 방 3평짜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용 공간을 쓰자고 들어가는 건데, 막상 가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보이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베일러빌리티를 좀 보여주자. 그러고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니까 미래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뭐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센서를 일단 골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토ML 테이블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거기다 입력할 데이터도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간 유형, 결과값, 디지털 트윈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4인 가구가 사는 집에는 부속 공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있죠. 그런데 요거를 작게 만들어서 이제 원룸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원룸에는 이게 모든 게 다 작으니까 사실 불편해요. 좁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쉐어하우스는 요런 부속 공간들을 모아놨는데, 문제는 이게 타임 쉐어링이 어렵다는 거죠. 내가 화장실 쓰고 그 다음 사람이 딱 이어가지고 화장실 쓰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메커니즘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센서는 이게 이제 비전 인식을 하면은 깔끔하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놓는 거는, 생활 공간에 카메라 놓는 건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 센서나 뭐 PIR 센서, 그다음에 뭐 레이더 센서 뭐 이런 것들을 깔았는데, 저희가 카메라를 넣긴 넣었는데 형상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화소관의 디퍼런스만 찾는 센서로 집어넣습니다. 카메라에서 센서고요. 그다음에 오토ML은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머신러닝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까지만 가져가면 나머지 부분, 이제 매개 변수 최적화 같은 것들을 자동화를 해서 저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기술 알못 교수나 학생들에게 쓸만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게 이 프로젝트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데이터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캠의 화소차, 구조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보면은 요 시간이 이제 사람들이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이제 훈련을 시켜서 저희가 카메라로 넣은 타겟 값하고 레이블된 값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훈련을 막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0명, 1명, 2명, 3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가 이제 UX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0, 1, 2, 3, 4, 5, 6 다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니까 0 비었다. 그 다음에 1명 정도 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 있다. 이 정도의 트레시홀드만 제시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모델 학습하기도 훨씬 더 유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도 저희가 보면은 예측이 필요한 공간들, 그 다음에 공간 유형을 이제 4가지로 나눠서 모델들이 어떻게, 이제 센서와 모델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오토ML에다가 데이터를 한 번 넣고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를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서 시간 단위를 1분에서 10초로 바꿨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지연 값들을 넣기 시작하고 무빙 에버리지를 넣기 시작하고 이제 이 데이터들에 그다음에 뭐 n-1 값으로 거꾸로 노멀라이즈해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보면 정확도들이 이렇게 쭉 여기서 인제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인제 이 피처들 중에서 인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바탕으로 센서 조절도 인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인제 그 이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제가 인제 비슷한 일이 있다고 인제 얘기를 드렸던 게 이건데 예를 들면은 인제 저희가 회의실에 서너 명이 있어요. 그러면 인제 데이터 예측한 대시보드가 이렇게 떠 있는데 북적북적 하다가 데이터가 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한 번 딱 튀면은 엄청나게 신뢰도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번 튀었지만 지금 지배적으로 북적북적거린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아마 UX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인제 사람들에게 인제 이 그 현황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했을 때 사람들이 인제 몇 명이 있고 1 시간 뒤, 2 시간 뒤, 3 시간 뒤에 인제 이렇게 보면 될 거다. 그러면서 인제 디지털 트윈을 지금 인제 한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인제 마스터 키라는 게 인제 모든 문이 다 열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제 에피카시를 높이는 공간적 활용에 대한 그게 인제 그 요 과제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인제 스피커 그리드입니다. 저희가 입주민들에게 스피커를 다 나눠 드리고 이 온 디맨드 연합을 스피커로 매개해서 하는데 저희가 다이얼로그 플로우 구글의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인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일단은 여기는 인제 개인 연합이에요. Not too close, not too far.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있고 뭐 너무 부대끼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통적인 UX, HCI 하듯이 니즈를 발견하기 위해서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했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인제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발화 수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두 차례 인제 위저드 오브 오즈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knowledge base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 답을 주기 위해서는 knowledge base가 쌓여야 되는데 이 knowledge base를 자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인제 다이얼로그 매니지를 만들었고 그러고 인제 이 다이얼로그를 인제 섬세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크리에이티브 워크숍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는 어떤 니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 니즈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제 정보적인 건데 "아 난 이 동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혼자 사는 팁도 좀 알고 싶어. 이 건물에서 뭐가 되고 안 되는지 알고 싶어." 이게 그 쉐어원 지기 혹은 쉐어원 위키입니다. 이거는 정보를 주고받고 싶은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 니즈는 물건에 관한 겁니다. "망치가 필요한데 어디서 망치 본 것 같은데?" 뭐 라든지 아니면은 "엄마가 사과를 뭐 한 박스를 보냈는데 난 다 못 먹을 것 같고 나눠 주고 싶어." 이런 거는 인제 물질에 인제 연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를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았어요. 하나는 인제 쉐어원 지기 또 하나는 창고 아저씨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대화를 하면 인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거죠. 저희가 워즈를 이렇게 인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시원 위키입니다. 택배 박스는 어디다 버리나요?" 그러면은 답이 나오고 요건 저희가 미리 넣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입주민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답하겠다 그러면은 "근처 맛있는 빵집 알려줘." 그래서 이렇게 답을 모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대답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데이터 모으기 위한 디코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들을 하는 부분이 저희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제 그 초기 발화 수집을 워즈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만드는 발화 수집 봇이 인제 디플로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이런 지능형 디바이스하고 답할 때하고 화면하고 할 때하고 굉장히 다른 니즈들이 들리거든요. 음성으로 듣고 말할 때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라 수집 봇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베타봇과 오픈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실 기획을 많이 해서 여태까지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사실 데이터가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획했던 것들을 과감히 무너뜨리더라도 데이터가 말하는 대로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후반부에도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답잘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그 1인 가구의 모습을 파악하는 저희의 데이터 컬렉션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큰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한 땀 한 땀 질문과 답을 쌍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 드리븐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하고 굉장히 지금 학습되고 있는 코퍼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화를 인텐트와 엔티티의 구조로 이제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대화를 만든 거는 크게 2 세션으로 되어 있고, 이제 답을 주는 세션과 답을 모으는 세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워즈를 진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많이 공유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것도 많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KB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다이얼로그를 일단 만들었고요. 이 머신의 지향점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인 가구의 외로점을 모으는 장치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실 이 대화를 통해서 1인 가구의 이제 위로, 그다음에 필요한 연결을 해주는 굉장히 섬세한 표현이 뭔지를 찾는 겁니다. 이미 저희 학생들은 1인 가구들하고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톤과 매너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흥미롭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피커 나눠주기 전에 저희 이제 모델룸에다가 이렇게 다이얼로그 붙여가지고 그 어포던스들을 주고, 지금 저희 층이 9가구씩 한 층에 해서 4개니까 40가구 정도 있는데, 40가구 중에 20가구의 스피커를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쉐어원 위키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디플로이가 되고, 창고 아저씨도 그 다음 달에 이제 디플로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학생들의 기술 베이스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민주화에서 이 툴키트들을 활용하면서 사실 이런 과제들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랍고 좋습니다. 어쨌든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X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스 케이스 발견하고 데이터 디자인 하는 게 굉장히 큰 컨트리뷰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결과 해석을 잘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데이터 입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기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UX로 시작하면은 AI 서비스에서 결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1인 가구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올해는 어쨌든 스피커 그리드하고 이 마스터 키를 할 거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1인 가구나 혹은 이런 현장 기반의 연구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랑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뭐 이준환 선생님, 저 혹시 뭐 질문 없으세요? 다른 분들? 네, 뭐 저는 뭐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서 항상 재밌게 보고 있어서요. 이제 뭐 사실 질문보다는 이중식 교수님은 이제 AI를 UX 연구에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분석하는 것에서 뭐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예들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는 또 HCI 분야에서 좋은 컨트리뷰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은, 사실 제가 융대원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잘 모르는 거나
그 오토ML 튜닝하는 거나 오토ML 결과값 나오는 거나 EDA 하는 거나 그 공대 교수님들 도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업 분위기가 지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이런 서비스 프로젝트 하기 좋다 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